많이들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담감이 많으세요. 그렇죠. 췌장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초기에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좀 췌장을 쉬게 해주고 그 이후에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을 해주다 보면은 인슐린을 줄이거나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김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신윤수입니다. 네, 원장님, 우선 인슐린이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가요? 네,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보통은 세포 안에다가 포도당을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간에서 이런 포도당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인슐린이 왜 당뇨병과 직결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은 그 당뇨라고 하면은 혈액 내에 포도당이 증가되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이 이런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인슐린이 기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게 포도당이 혈액 내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혈액 내에서는 포도당 농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세포는 그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는 또 기능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뇨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인슐린이 보통 그 세포 안에다가 포도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 있는데도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주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더 내서 안에다가 포도당을 넣어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췌장에서는 나는 내고 있는데 더 내달라고 하면서 췌장은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췌장에서 그 더 내서 보충해주는 기능을 넘어서는 이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즘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네. 당뇨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서 네. 너무 혈당이 올라가면 갑자기 졸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뇨 환자에서만큼의 혈당의 상승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당 섭취, 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혈당 내에서 포도당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열심히 집어넣어도 그 혈액 내에는 아직도 포도당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췌장에서는 또 열심히 인슐린을 분비해내지만 그래도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 염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복부에 이제 지방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40, 50대가 되면 공복 혈당이 높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왜 이 시기에 특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근육을 열심히 유지를 하시면은 뭐 근육량의 감소를 막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우리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가 뭐냐 하면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저녁에 먹은 음식들이 밤 사이에 근육이나 이런 데서 저장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포도당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침까지도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간에서 또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에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포도당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불면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도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돼서 공복 혈당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다 당뇨병이 진단되어지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러면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 검사는 당뇨가 아닌 분들이 뭐 자주 하거나 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시다 보면은 공복혈당 검사를 해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126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검사를 해서 혈당을 검사를 했을 때 200이 넘어가는데 네. 이제 뭐 다음 다뇨,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든지 소변을 많이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음식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땡겨서 많이 드시게 된다든지 근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됐을 때 6.5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처음으로 이제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당뇨를 진단받아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걸까요? 네, 이게 인슐린 치료 자체가 사실 바늘로 자기 배에다가 주사를 보통은 맞기 때문에 많이들 인슐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담감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인슐린 치료는 보통 저희가 아주 초기에 당뇨를 진단받는 시점에서 너무 혈당이 높았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당뇨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뭐 혈당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너무 높은 상태에서 췌장이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초기에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좀 췌장을 쉬게 해주고 그 이후에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열심히 생활 습관 개선을 해주다 보면은 인슐린을 줄이거나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약을 2가지, 3가지, 뭐 심지어 4가지까지도 드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인슐린을 맞으셔야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슐린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이제 췌장에서도 더 이상 이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인슐린을 결국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당뇨를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라고 들었다 하면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관리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인슐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그리고 메트포르민 등 이런 유명한 당뇨병 약 성분들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당뇨병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약도 사실 계속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류들이 환자분들도 많이들 나는 어떤 약 먹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작용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포도당 만드는 것을 조금 진정시키고 이제 세포에서 인슐린이 조금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약이고요. 요즘에 뭐 주사제로 많이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GLP-1 유사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장에서 인슐린을 내라고 하는 신호인 GLP-1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신호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고 뇌에서는 이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음식을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음식 내려가는 거를 조금 늦춰주면서 혈당이 조금 천천히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GLT2 억제제라는 약은 최근에 나온 약인데 이제 높아진 혈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고요. DPP4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 신호를 분해해서 없애는 DPP4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해서 혈당 조절 신호를 조금 더 오래 가도록 하게 해서 식후 혈당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설포닐 유레아 성분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 더 분비할 수 있도록 좀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당을 좀 떨어뜨려주는 약이고요. 치아졸리네디온이라는 약은 이제 세포 안에서 인슐린이 조금 더 그러니까 작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요즘에는 인슐린 펌프나 이런 패치형으로 나온 제품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인슐린 펌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췌장에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주는데 최근에 나오는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면서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그 혈당에 맞춰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펌프도 나오고 있어서
거의 뭐 인공 췌장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혈당 조절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실제로 펌프 같은 경우에는 부피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주머니에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바늘로 찔러진 줄이 보인다든지 이런 데 조금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체해주는 용품으로 패치형 인슐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엔 조금 더 발전이 되게 되면은 당뇨병에서 환자분들이 조금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슐린은 사실 억지로 막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슐린을 적게 분비를 하더라도 혈당이 조절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나 아몬드 같은 음식들은 인슐린이 기능을 할 때, 세포의 문을 열 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뭐 수용성 식이섬유인 귤이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오르는 거를 조금 늦춰줄 수 있고요. 또 음식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국인들은 밥을 먹으면 국 한 숟가락 뜨고 밥을 한 숟가락 뜨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야채를 조금 드시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 뭐 고기라든지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곡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심으로써 식이섬유가 많게 이렇게 드시면은 조금 혈당이 올라가는 걸 늦춰줄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줄 수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당뇨병은 합병증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합병증을 줄여주느냐인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합병증 오는 거를 더 늦춰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운동이에요. 사실 운동은 우리가 근육을 키움으로써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많이 낮춰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뭐 15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과 당뇨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을까요? 네, 인슐린과 당뇨, 우리가 이제 당뇨를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죠. 먹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그럼 무슨 낙으로 사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부터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제가 맞아야 돼요. 병원에 와서 맞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당뇨라는 병은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증상이 없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보니까 처음 진단받는 시점에서 조금 혈당이 높게 이렇게 진단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뭐 20, 30대 당뇨 환자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갑자기 나 너무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당뇨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인슐린 치료를 하는 거는 우리가 췌장을 좀 쉬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는 이거를 완치라는 개념을 뭐 내가 약도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를 완치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완치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내가 열심히 약물도 투약을 하고 열심히 생활 습관 개선을 해서 혈당 조절이 너무 잘 되는 시점을 완치라고 본다면 완치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요즘에 사실 주변에 주치의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치의와 열심히 상의해서 혈당 조절을 하신다면은 당뇨 너무 무섭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